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 가솔린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통해 최상위 라인업을 추가해준 프리미에르 모델인데요. 전용 디자인과 실내 소재의 변화를 주며 상품성을 강화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거치긴 했지만 외적이나 내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을 베이스로 디테일을 강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릴 쪽에 패턴을 조금 다르게 그려줬고,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자리한 포그램프는 원형에서 사각으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 위쪽으로 크롬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고 반대쪽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중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추가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윤곽이 뚜렷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차량은 프리미에르라고 해서 부분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해준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도 프리미에르만의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릴 하단 쪽에 프리미에르 로고가 하나 더 더해졌고요. 이 외에는 그릴과 연결된 헤드램프 형태라든지 르노 삼성을 나타내는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디자인이라든지 기존 QM6가 보여줬던 디자인을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그대로 이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QM6를 구매하는 고려 대상 중 가장 큰 요소를 차지했던 디자인, 그러니까 생김새에 있어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디테일을 더해주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준 그런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측면 사이드에 있어서도 기존 모델과 별반 다름은 두지 않았습니다. 단 전면 그릴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도 프리미에르라는 로고를 새겨주면서 전용 디자인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휠은 프리미에르 전용 디자인된 새로운 휠이 신규 추가되었는데요. 이 휠 디자인은 에펠탑을 형상화해서 그려준 휠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에서도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중앙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테일램프 형태도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질 때 보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입체적인 패턴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쪽은 후방등이 점등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름을 둔 부분은 범퍼 하단 쪽에 머플러 팁 같은 장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서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디테일의 변화를 주면서 디자인에 소소한 변화를 주었다고 하면, 실내는 디자인 변화보다는 기능을 개선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레이아웃이라든지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세로 형태로 해서 르노 삼성을 대표하는 S링크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련한 거의 모든 기능을 이 스크린에 통합해 놓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깔끔하게 구성된, 디자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막상 사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풍향을 조절한다든지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 한 번은 더 조작을 해줘야 됐던 이 공조기에 대한 번거로움을 바탕화면에 위젯을 추가를 해주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개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요. 거기에 온오프까지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위젯을 하나 더 추가해준 구성을 갖추게 되었고요. 시트 부분에 있어서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에서는 이제 마사지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차량인 프리미에르 트림에는 시트에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고 숄더 쪽에는 퀼팅 스티치 라인이 추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헤드레스트도 프레스티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트에 착자를 하고 머리를 기댔을 때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SM6에서 누렸던 사양들을 이제 QM6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이에 USB 단자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애플 카플레이는 기존 모델도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잘린 형태, 중앙에 나오고 아래하고 위쪽은 잘린 화면 형태를 보여줬다면 현재는 풀스크린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 좀 더 보기에도 좋고 조작할 때도 편리한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이외에는 기존 S링크랑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은 기능을 개선해준 구성도 괜찮지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꿔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남습니다. 출시된 지도 좀 지난 모델이고 인터페이스 UI 자체가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 디자인을 변화를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남고요. 그리고 프리미에르 트림에는 도어 트림하고 이 대시보드 쪽 그레인이 독특한 패턴이 입혀진 이 장식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이에 중앙 스크린하고 양쪽에 아날로그 바늘이 자리하고 있는 클러스터 계기판 구성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어링 휠 핸들이나 기어 노브 디자인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공간이라든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건 기존 오너분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그러니까 각도 조절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시트 위쪽에 자리한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등받이 각도를 보여주고, 한 번 더 밀어주게 되면 좀 더 뒤로 누울 수 있는 리클라이닝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자를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트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이외에 공간에 있어서는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는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 자방의 길이라든지 이제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착자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자세를 잡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 구성을 갖춘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한 개방감을 연출해준 이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루프는 여기까지만 개폐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팔걸이 쪽을 내리면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은 4명이 이동할 때는 조절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지만 5명이 이동을 할 때, 이 중앙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조절하기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라는 바램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열선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2열 에어벤트라든지 USB 충전 단자는 2개 마련된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나 편의사양 구성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대비 꽤 괜찮은 구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을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도 꽤 있는 편이고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또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대비 꽤 괜찮은 적재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닫을 때는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자트코사의 CVT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144마력, 최대 토크는 20.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엔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배기량 대비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넉넉한 힘을 전달해 주지는 않지만 최대 토크는 또 20이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답답하지 않은 동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출력도 초반에 조금 더 몰아놓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서 순간적인 가속력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올려놓고 속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주행 상황이 있어서나 도심, 정체 구간, 그러니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주행에 있어서는 가속 페달을 조작할 때 반응도 괜찮은 편이고 꽤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변속기는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을 해주는 편이고 무단 변속기이긴 하지만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가상의 7단을 만들어줘서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엔진 회전수를 올렸다 내렸다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전수를 올려놓고 속도가 오르고 내리는 CVT가 가지고 있는 이질감을 줄여준 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름이 좀 높거나 출력을 더 요해서 가속 페달을 깊게 가져가면 엔진의 회전 질감은 거칠어지고 버겁다는 표현을 들려주는데요. 그러니까 달리기보다는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연비 효율성에 목적성을 둔 파워트레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UV임에도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푸는 덕분에 약간 지상고가 높은 세단을 타는, 그러니까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QM6GD 가솔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꽤 메리트 있는 2,400 몇십만 원부터, 그러니까 2,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프리미에르 모델은 3,300 몇십만 원, 옵션을 다해도 한 3,500만 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은 QM6 가솔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승차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디젤 모델은 노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면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해준 건지 아니면 디젤 모델 대비 몸무게가 좀 가벼운 데서 오는 이점인지 메커니즘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젤 모델 대비 노면도 꽤 차분하게 걸러주는 편이고 가솔린 엔진의 정숙함과 편안한 승차감이 이어지는 부분은 도시명 SUV로 조금 더 적합한 세팅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고요. 이외에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여느 QM6 모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핸들 조향은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제동하는 대로 꽤 일정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라서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상고가 높은 SUV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려다보면서 주행을 하는 반면 시인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사각지대라든지 루밀러에 비치는 후방 시야라든지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거기에 QM6 모델을 탈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외부 소음이 꽤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풍절음이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있어서 꽤 정숙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 차량인 프리미에르 모델은 1열과 2열 창이 이중 차압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을 좀 더 보강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지정만 해놓고 항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부분과, 그리고 차선 이탈도 핸들을 조향해주는 보조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경고만 알려주는 기능이 적용된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 좀 더 편안한 주행에 도움도 주지만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보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32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2.3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2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74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통해 라인업을 추가해준 LPG 모델과 기존 가솔린 모델을 기반으로 상품성을 보강해준 프리미에르까지 만나봤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기에 신선함은 적었지만 근사한 외모를 바탕으로 가격대 상품성에 있어선 여전히 매력적이었던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우비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